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정아 님이 올해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더 따뜻하고 힘차기를 응원하면서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나비779님은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쇼파에서 편히 들으려고 대기 중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세요? 어떤 자세일지는 살짝 상상이 되죠? 네네. 굉장히 부러울 그 푹 자세. 쉬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9666님, 올해가 3일밖에 안 남았네요.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올 한 해 출근길을 같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역시 내년도 열심히 청취할게요. 파이팅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지만 올해가 3일밖에 안 남았다는 게 왜 저는 실감이 안 날까요? 올해는 정말 참 정신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나간 거고 너무나 큰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촌철님들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박상록 님이 제이비 피곤해 보이시네요? 월요일은 항상 피곤하지 않나요? 네. 그렇지만 이제 뉴스를 전하면서 슬슬 끌어오를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약 20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이해운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등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맞붙었던 김문수 후보의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정무특보와 정책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위촉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여겨볼 대목 어떤 겁니까? 딱 두 사람만 뽑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점검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능력 있으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쓴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관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일단은 물음표고 마침표는 잠시 유보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기획예산처의 성격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은 대통령의 경제 국정 철학이 가장 직접적으로 농도 짙게 스며 있는 분야입니다. 거기다가 보수와 진보의 정책 스펙트럼에서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게 바로 재정정책입니다. 따라서 능력 이외에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코드가 중요한데 이해운 후보자가 과연 그런 코드를 갖고 있느냐, 이거는 검증 사항이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점검 포인트고요. 두 번째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성동을 당원협의회가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몇 시의원, 구의원이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바로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해운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잠깐 따라간 것이다. 후회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당원 협의회가 주최를 했는데 당원 협의회 위원장이 따라갔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따라붙습니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통합을 하더라도 내란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당사자를 장관으로 기용하는 문제는 정의로운 통합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 물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평가가 막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인수님, 이해우는 내란 우두머리 탄핵 반대 발언했던 것을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지요 라고 올려주셨고, 문봉철님, 조앤 로빈슨 경제학자가 말했죠. 경제학을 배우는 목적은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다. 이해운, 김성식 둘 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데 JB, 경제가 뭔가요?
국민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저는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엽기토끼님. 이재명 대통령은 정조를 꿈꾸시는 건가요? 내란 옹호를 한 사람을 기용하다니요? 라고 올려주셨고, 썬더님은 보수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인사책 아닙니까? 라고 또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기용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점을 살펴야 됩니다. 첫째,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는데 정무특보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임명을 했다는 점. 둘째, 조정식 특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차출되면서 친명의 좌장 역할을 맡아왔고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에 앉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살펴야 되는 건데 정무수석은 주로 야당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자리인 반면에 정무특보는 주로 여당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자리다. 이게 정치 쪽에서는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친명 좌장을 앉혔다라는 것은 정청래 대표 중심의 당 운영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저는 대개 지금 완곡한 어법으로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사선의 정청래 대표에 비해서 선수와 경력이 높은 특보 체제를 구축해서 청와대 우위의 당청 소통 체계를 굳히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있고요.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진가님,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잘할까요? 그 전에 했던 일들을 평가를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HB2YI님은 분위기에 따라 그러면서 무슨 국가 일을 할까요? 라는 비판적인 의견 보내주셨네요. 이 분위기에 따라라는 거는 아까 JB가 전해주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갔었던 거에 대해서 이해훈 후보자가 밝혔던 해명, 그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홀로옴님은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쓴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공학적 인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평가 올려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후속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겨레가 920호 소통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920호는 뭐냐?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의원실 번호라고 합니다. 자, 이 소통방에 보좌진은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 그다음에 동작구 의원들도 함께 들어가서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사례만 전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24년 1월 25일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당시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자 동작구 의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사모님이라고 답을 했고요. 보좌진들도 확인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사모님 등등의 답변을 달았습니다. 2024년 1월 8일 내용도 있습니다. 역시 부인 이 씨가 대방동 파크골프장 조성 안내가 적힌 문서 사진을 올리면서 체크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동작구 의원이 네 알겠습니다. 예산 때 확인한 바로는 3곳 정도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확정인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병기 원내 쪽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역군의 주민 의견 등을 공유한 공간으로 부인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특별한 지시를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지시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지시로 해석을 한다면 부인 이 씨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지시를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당연히 따라붙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차남과 관련된 건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 쪽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좌진에게 경쟁사인 업비트, 두나무에 대한 공격적 질의를 준비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만남이 있었던 그 같은 달에 빗썸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옵니다. 수학을 전공하신 분 우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채용 공고였습니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차남 이력서를 보면 2017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켄터키 대학에서 수학과를 전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남은 다음 해인 지난 1월에 수학을 전공한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빗썸에 취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를 비판하는 그런 질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우연의 일치냐 아니냐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제발 잠 좀 자자님이 안방마님들의 활동이 대단하네요 라고 좀 꼬집는 댓글 올려주셨고요. 김선주님,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 발표를 한다고 했죠. 근데 저는 있잖아요. 전해드렸는데 그 텔레그램 소통방 얘기 하나만 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편 비판하는 거를 올린 거는 100번 양보해서 인지상정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칩시다. 뭐 기분 좋겠습니까? 부인 입장에서. 그런데 대방동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을 왜 관심을 갖고 알아보라고 합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네? 일종의 지역구에서 내주했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을까요? 그 골프 이거 파크 골프장 조성하는 거에 관련해서 내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지역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주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국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 의장이 국회에 보낸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이며 기존에 예정된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는 불출석 사유서를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를 100% 회수 완료했고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모든 저장 장치도 회수했다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왔고 1년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국민 여러분과 소통에 소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이 입장에 따르면 문제는 어디에 있게 되는 겁니까? 바로 정부에 있게 됩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민주당은 뭐가 되는 겁니까? 눈치 없는 정당이 돼버립니다. 문제는 정부에 있는데 눈치도 없게 청문회를 여서 따지겠다고 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신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건 뭘 모르고 내린 처사가 돼버립니다. 네, 옥황상제님이 대한민국 위에 쿠팡 창업자 형제가 있나 봅니다. 권광윤님은 부득이하게 불출석이요? 어떤 일이 이것보다 급하죠? 라고 물어주셨는데 쿠팡의 논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냈던 쿠팡의 성명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내놓자 과학기술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반박성 성명을 26일 국문과 영문본 두 버전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일부 표현이 다릅니다.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불필요한 불안감을 영문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잘못된 불안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쿠팡이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라는 문장에서는 억울한 비판을 영문본에서는 잘못된 비난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잘못된 불안감은 잘못된 사실에 기인한 것이 되는 거고요. 잘못된 비난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난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즉, 쿠팡이 한국 내에서 잘못된 사실,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부당한 법률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은근히 강조함으로써 미국인 그리고 미국 주주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인 거죠.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 하나. 그다음에 미국 기업이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은근한 메시지 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미국에서 쿠팡 주가는 또 올랐던데요. 토토로님, 사과문도 미국용 따로, 대한민국용 따로 낸 건가요? 물프레님, 잘못은 자기들이 하고 뭐가 잘못했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라는 좀 꼬집는 댓글들 올려주셨네요. 관련 내용은 2부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서울 서부지법이 최근에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를 통해서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들의 형사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에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데 폭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가 6억 2,2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폭동으로 기소된 사람이 지금까지 모두 141명입니다. 이들에게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묻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평하고 말 거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 다음인데요. 어떤 건가요? 서부지법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현행 구속영장 제도의 개선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구속 또는 기각으로 갈리는 이분법적 구조라 강한 반발을 부를 소지가 있다면서 일정 조건을 이행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걸 밝혔다고 하는데요. 제가 백서 원문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를 않겠습니다만 보도 내용에 기초하면 굳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건부 영장 제도를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몰라도 윤석열 구속에 이런 진단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수많은 국민이 반발한 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구속 이전에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를 피하려고 경호처를 앞세운 행위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도 조건부 구속영장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윤석열 구속과 그 이후의 폭동에 저런 제도 개선 얘기를 섞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지난 9월에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자원봉사 공로를 이유로 세종시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표창이 완전히 잘못된 표창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요? 그 학생이 학폭 가해자였기 때문인데요. 이 학생은 지난 5월에 충남 아산시 탕정역 인근 공터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을 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 폭행 장면은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됐고요. 학폭 심의위가 열려서 지난 8월에 출석 정지를 포함한 3가지 조치를 결정을 했는데 이에 불복한 학생이 신청한 행정심판도 기각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표창을 하던 시점에선 소년보호 사건이 검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후였는데 그런데도 교육감 표창을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왜? 가능하죠?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학폭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외부 기관이 추천한 경우에는 이 공적 사항과 결격 사유 여부만 확인해 승인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몰라서 줬다라는 건데요. 몰라서 준 건 그렇다 치는데 학폭 가해자는 지금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 표창을 줘버리면 대입 전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미비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구멍 메워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JB타임즈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워야 될 사각지대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